이들의 흐름이 왜 2015년을 기준으로 잡아놨느냐.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립니다. 얼마 만에? 마지막 금리 올린 게 2006년 6월이니까 2015년 12월이면은 9년 6개월 만에. 또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2004년 6월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그럼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경기 시장을 주도한 게 뭐다? IT다. 미국에서도 IT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IT다. 그 시장이 이게 한 36%, 37% 올라왔을 거예요. 35, 6%. 이게 시장이 그 당시에 116% 올라온 겁니다. 그게 누가? 삼성전자가 130%, 하이닉스가 160%인가 190%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들은 저점이 안 무너져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얘네는 전기전자 업종 하나 빼고는 다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버팅기지를 못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00이라는 고점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2200을 넘긴 거죠.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서.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그리고 나서 이 2600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는데 반등 나온 거는 좋지만, 유동성 내리 나온 건 좋지만, 이게 어떻게 이 고점 넘기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밀려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깨진다 그랬어요. 윤정도 혼자 유일하게 빠르면 2000포인트를 4월에 넘깁니다 했어요. 그거를 4월에 다 돌리고 5월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본격 랠리입니다. 왜? 돈을 무지하게 때려 박으니까, 풀어버리니까. 경기부양책. 얼마나 여당에선 좋아요. 정부에선 돈 뿌리고 돈 잔치하고 고맙지 공치사하고. 결론은 이 기준에 다시 2600포인트를 넘기는 그 흐름은 다른 업종군이 땡긴 게 아니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본인들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언제 넘겨요? 2020년 1월 2월에 넘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가 얘네들이 80% 들어올리면서 시장을 이렇게 땡긴 겁니다. 2600도 넘겨주고. 얘네는 여기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얘는 스타트 이후가 사상 최대치. 다시 얘기해서 지금 스타트에서 이 정도만 돌려놔도 시장은 얼마요? 3000포인트 이짝으로 훌쩍 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면서 쭉쭉 움직여줄 때 이걸 넘기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 지금은 어쩔 수 없어. 2003년도에는 환율 때문에 삼성전자 자동차 못 가요. 조선주만 갑니다. 조선주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차화정 랠리 때에도 화학정유는 지금의 바이오처럼 말 같지도 않은 뻥을 치고 주가를 땡긴 거예요. 왜? 유가가 경기가 좋아서 강세가 아닌데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급등해서 재고자산이 뭐 가치평가가 늘어났다. 이걸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 돈은 랩 상품에 돈은 허벌나게 들어오는데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서 넣은 거고 지금의 이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주 같은.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은 자동차에서 나왔죠. 일본의 엔화가 상상을 초월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화정 랠리 때는 자동차가 실질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가격 그 경쟁력이 일본이 엔화가 1달러당 140엔대에서 75엔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1달러에 팔았다가는 140엔 받아다 월급 주고 했는데 75엔 받아다 월급을 못 주잖아요. 결국은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현대차 기아가 노다지죠. 완전히 노다지 시장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견인했고 지금의 기준은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사업 부분이 어느 거예요? 미국에서도 IT. 시가총액 1위가 엑슨모빌 전통 에너지주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에서 IT,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계속 갱신하죠. 2017년도에 1조 달러. 그리고 재작년의 기준에 2천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 3천억 달러. 아니, 3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 3천조 이상의. 그런 흐름에 이제 IT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실적을 바탕으로 쭉쭉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4월 6일 기준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147조였어요. 삼성전자가 406조 83조. 그게
시장의 비율이 이렇게 돼. 이렇게 22% 수준. 22%는 없죠. 23% 수준. 응?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얼마? 30%가 훌쩍 넘어가요. 영업이익 비중이.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둘이 합쳐 23%뿐이 안 돼. 엄청난 저평가예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껴주면 걔는 영업이익 자체가 없어. 1조 수준? 아휴. 어찌됐건 36.33%의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 끼고도. 응? 끼고 36%.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응? 얘네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은 안 움직여도 돼. 못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는 펀더멘털이 약하니까 저평가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여. 31% 수준인데 응? 전기전자 전체 LG에너지 솔루션 빼고 나면 그들이 움직이면 혹은 두 개 업체가 23% 수준이니까 그들이 한 20%만 들어 올려줘도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5%입니다. 20% 움직여봐야 얼마 전에 하이닉스 얼마 13만 원 공방할 때 기준뿐이 안 돼요. 삼성전자 지금 기준에서 20% 해봐야 대략적으로 8만 원 초반, 8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럼 시장 지수는 그렇게 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오는 게 130포인트 정도.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합산을 하면은 200포인트 이상. 36%짜리에서 200포인트를 땡겨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64%짜리는 두 배, 똑같이 올라오는 기준 두 배가 아니고 못 올라오니까 주력주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합산해서 200포인트.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3만 원, 8만 원만 가도 시장은 얼마요? 농담이 아니라 3천을 넘겨요. 3,100까지 가요. 근데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채널 돌리면 설명 어떻게 해요? 시장 지수 따로 설명하고 종목 따로 설명하고 그래놓고 결국은 계잡수 사라고 그러고. 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려면 누가 당겨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가더라도 PER이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12배도 안 돼. 하이닉스가 13만 원 가더라도 PER이 얼마요? 전망치 대비 8배, 9배 수준도 안 돼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면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따라 움직이게 되고 따라 움직이게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3% 비중에서 5%를 들어 올린다고 치면 나머지 13%를 갖고 있는 IT 기준에서도 5% 영향을 준다라고 치면 그러면 7.5%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기는 거고 거기에 나머지 시장 64%의 비중에서 두 배가 아닌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당기는 그 영향력의 두 배가 아닌 동등한 지수 어렵지 않죠? 얘네가 36% 비중인데 얘네가 200포인트 땡길 때 64%의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400포인트 땡겨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 얘네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주도주가 아니야.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64% 갖고 있는 비중의 애들이 다 합쳐봐야 200포인트를 땡기면 많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하면 400포인트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요? 하이닉스 13만 원, 삼성전자 8만 원 초반이면 그게 올까? 지금 막연하게 안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업이익 255조 대비해서 두 개 합쳐서 87조야. 거의 90조에 90조. 30%를 훌쩍 넘겨 영업이익 두 개가 업체 두 개가 23%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결론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1조 7천억 뭐 이런 기준 2천 저기 기준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요걸 보고 설명을 했구나. 어쩐지 요거 보면은 이제 57조잖아. 57조. 23%의 기준. 57조.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잡히고 여기를 봐야 돼. 자꾸 실수하네. 죄송합니다. 76조. 76조에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저 컨센서스 이제 좀 바뀐 게 있는데 76조에 255조 예상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30% 비중이네.
30%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23%인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영업이익 비중이 거의 30% 수준이잖아요. 29.80. 응? 여기 보시면 29.80. 응? 거의 29.80%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23%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적은 얘네가 다 내는데. 예? 결론은 이거는 이제 15.84나 3.24는 전체 시장을 합쳤을 때 시가총액 비중. 완전히 저평가도 극한적인 저평가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얘가. 나머지 실적 있는 쪽 현대차, LG화학, 기아.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지금 삼성 SDI보다 2배죠. 2배. 2배가 훨씬 넘잖아.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얘는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까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시차를 두고 움직여요.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든 주력주 갖고 계신 분도 힘든 상황이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주력주 갖고 계셔서 힘들지만은 다른 쪽은요. 곡소리 나고 죽어나가 지금. 변동성 종목 갖고 있던 쪽은요. 제약바이오 한동안 난리 났었잖아. 우리도 게임주가 있었지만 잘라냈고 비중을 그렇다고 주력으로 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변동성 종목군들 못 잘라낸 쪽은 지금 죽음의 죽음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이제 위로 움직임을 줄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또 추가적인 부분. 카카오뱅크는 금융지주사라고 설정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과도하죠. 그러니까 얘가 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보다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 기준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개인들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요것도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제 좀 설정해서 나와 있는 거고. 어찌됐건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범위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컨센서스가 지금 이게 이제 사상 최대치 실적의 분기 실적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2.5% 그리고 영업이익 7.6%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상치는 13조였는데 14조가 나왔어요. 이러면은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영업이익 개선됐다고 해서 그때 막 폭등 랠리 나오던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못 움직였어. 그러니까 왜 못 움직였냐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윤정도도 잘 몰라. 그 삼성전자의 실적 범위의 추정이나 이런 거는 못해요.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는 거지 윤정도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잖아. 애널리스트여도 증권사가 쓰는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걸 내가 써서 볼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또 IR 가서 내가 듣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는데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걸 떠나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다. 근데 그게 원래 노출돼 있던 거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 맞는 주가 형성돼 있었고 뭐 확인하기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좀 눌려 있었다면 뭐 돌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잖아요. 좋은데 영업이익의 개선폭은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12월 대비해서 예상보다 안 밀렸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해서 그 반도체 쪽에서 실적 선방한 거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러면 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좋다며? 윤정도 말로는 7.6% 어닝 서프라이즈급인데 원래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20% 이상 증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쪽은 극대형주기 때문에 7.6%만 돼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해요. 왜 못 갔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금 주가가 눌려 있잖아요. 이제 해소되잖아. 이제 취임식하고 정책 발표 나오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부가 신정부 들어왔을 때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부가 주식시장을 죽입니까? 살리죠. 그 살린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자금을 좀 일부 빼서 그럼 연기금 좀 더 편입하시죠. 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시장에 지금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인덱스 상품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일부가 잘못 표현해서 현혹되는 것처럼 막 변동성 매매를 추종하고 쫓아다닐 것 같잖아. 안 그래. 여러분들 지금 듣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의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길 원하는 거지. 나 KG 이니시스, KG 뭐 동부제철 가지고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클 뿐이야. 상한가 주세요 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클 뿐이고 모든 채팅방 게시판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나머지 분들이 아 저게 옳은 거구나 하는 주린이들이 계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걸 원하시잖아요. 내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하겠어? 채널 돌리면 나오는 애들처럼 뭐 야 대박 났죠 이렇게 하겠냐고. 내 정상적인 돈을 도박장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종목을 사신단 말이야. 왜? 옆에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그럼 지금부터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좀 더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분기 전체 그다음 분기 전망치가 75조 13조 근데 77조 14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덜 빠져서 결론은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PR이 9배 수준으로 깨져 내려갔어요. 9배 수준으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또 오늘 더 밀렸기 때문에 9배 PR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PR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 하이닉스는 더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저점 찍을 때 PER이 9,500원 할 때 9,500원 내려왔을 때 6배 PBR이 1.1배 수준 최저점 찍을 때가 지금의 기준은요 PER이 6배 수준이야 지금도. 그때 당시보다 실적 전망치 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도 솔직히 덜 눌렸어 이번에. 근데 무슨 뭐 하이닉스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을 써요. 그 하이닉스는 살 종목이 아닌 것처럼 그럼 뭘 사는 얘기야? 6배짜리 PER 6배짜리 종목이 어딨냐고. 시가총액 3위짜리가 PER이 6배야. 아이고.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를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의 실적, 실적 맨 뭐 내년 뭐 상반기에 안 좋네 뭐가 개뿔 그래놓고 결국은 컨센서스는 어때? 계속 상향입니다. 컨센서스 다시 볼게요.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커. 순이익 예상치가 14조 8천억이에요. 올해는 12조 3,800억. 더 커요. 2014년도는 아직 뭐 멀어서 분석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실적이 개선돼 갖고 왔는데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더 증가를 했는데 실적이 얼마? 어찌 보면 50% 이상 60% 증가를 했는데 2021년 1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박살나 있어? 실적은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뭐 오버슈팅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왔나? 실적이 60% 이상 올라와도 못 돌려놓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시장이 과도하다라는 거죠. 아까 시가총액 순위 보셨잖아요. 결론은 하이닉스의 주도력을 배제하고 시장을 들여다본다 지수를 그건 아니다. 주력주 제대로 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스윙을 하든 단타를 치는 거지 얘네들 다 배제하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하이닉스예요. 지난 2011년 10월 13일 바닥 찍을 때 저 때부터 해서 4월 4일까지 왜 4월 4일까지 했냐면 쌍끌이 매수 기준에 외국 기관들이 오늘까지 날짜로 하면 매도 우위예요. 소폭에. 근데 4월 4일까지만 하면은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 어찌됐건
외국인기관 쌍끌이 등락 범위에 하이닉스가 얼마? 3조 2천억 수준의 매수를 하면서 매수 금액이 1위예요. 2위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극대용주가 저렇게까지 편입이 된 종목이 없죠. 뭐 삼성전자든 LG에너지 솔루션이든 없잖아. 유통 물량 자체도 제한적인데 결국은 매집의 규모의 기준에서 지금 물량이 남은 게 얼마 남아있어요? 2,300만 주. 저것도 3%입니다. 7억 2,800만 주니까. 결국은 2,300만 주를 11만 9,500원 정도의 물량을 개인들이 파는 건데 매집 비율이 1차, 2차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형주들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하고 그냥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결론은 이렇게. 결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4만 5천 원, 15만 5천 원, 18만 원. 매집의 기준에서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20만 원을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 왜? 20만 원을 넘겨봐야 시가총액 150조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상치 순이익이 15조 수준까지 나오고 있잖아. 내년에. 그럼 2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